1996년 11월 1일 울산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반천리에서 태어난 이찬원은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찬원은 큰 꿈을 품었지만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인 것, 명예의 상실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찬원은 10대 시절부터 가족과 사회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통 가문의 장남으로서 그는 가족의 명예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애정 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정했지만 농사일과 일상적인 걱정으로 바빴기에 찬원은 가족의 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종 반천리 강둑에 혼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찬원이 성인이 되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예술, 특히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판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취미를 구식이고 쓸모없는 일하며 비웃었습니다. 찬원은 물질적인 가치에만 관심이 있고 성공이 돈으로 측정되는 공동체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은 애정 결핍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거부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찬원은 28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젊은 시절을 바쳐 추구해온 예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에는 깊은 슬픔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갈망했던 인정을 결코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슬픔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가치를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술가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의 삶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 28세의 나이로 서울 소극장에서 열린 판소리 공연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켜나가려 애쓰는 젊은 예술가 세대의 상실을 상징했습니다. 쌓이는 수년간 외로움, 사회적 압박,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려 온 과로와 장기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원의 죽음은 전통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가인 반천리에 모여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했던 그를 추모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애도의 글과 이찬원의 공연을 처음 들었던 순간의 이야기, 그리고 생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한 팬은 한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찬원의 죽음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죽음은 현대 한국 사회가 다수와 다른 길을 선택한 젊은 예술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사회적 무관심이 찬원처럼 예민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꿈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찬원은 짧고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예술 분야에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고난 속에서도 훌륭한 판소리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인 판소리는 발성 능력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찬원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울산과 서울에 남아있는 판소리 거장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찬원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판소리를 젊은 세대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 K-팝과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판소리가 점차 잊혀져 가자
찬원은 학교와 지역 문화원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판소리의 대중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젊은이들에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찬원은 또한 현대 이야기와 전통 양식을 결합한 새로운 판소리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작품 중 하나는 현대화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반천리의 기도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 대한민국 국악제에서 공연되어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국제적인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찬원이 예술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찬원에게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판소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재정 부족과 대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는 판소리 학교를 열거나 판소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찬원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에게 사랑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주제입니다. 28세의 판소리가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는 단순히 열정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찬원은 결혼한 적이 없었고 그의 연애는 짧았고 오해로 가득했습니다. 20대 시절 찬원은 서울의 판소리 교실에서 만난 미대생 지연이라는 소녀에게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찬원의 예술에 대한 헌신에 끌렸지만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금세 깨졌습니다. 지연은 안정적인 직업과 꾸준한 수입을 가진 남편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찬원은 가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판소리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지연과의 이별은 찬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지연과의 인연 이후 이찬원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고 음악을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외로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판소리로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노래할 때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찬원이 사랑을 노래할 때 당신은 단순히 음악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느끼게 된다. 이찬원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실패한 관계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이해하고 삶의 고난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줬다 보면 운명이라 여겼던 판소리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이 이찬원을 수백 명의 관객 앞에 선 무대에서도 외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찬원의 삶은 열정, 슬픔, 그리고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8세라는 짧은 나이에 짧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외로움과 잊혀진다는 느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열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판소리를 지켜낸 이찬원의 업적은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영감을 줄 것이며 사랑에 대한 그의 고통은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록 이찬원은 세상을 떠났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찬원의 삶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 28세의 나이로 서울 소극장에서 열린 판소리 공연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켜나가려 애쓰는 젊은 예술가 세대의 상실을 상징했습니다.
쌓이는 수년간 외로움, 사회적 압박,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려 온 과로와 장기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원의 죽음은 전통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가인 반천리에 모여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했던 그를 추모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애도의 글과 이찬원의 공연을 처음 들었던 순간의 이야기, 그리고 생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한 팬은 한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찬원의 죽음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죽음은 현대 한국 사회가 다수와 다른 길을 선택한 젊은 예술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사회적 무관심이 찬원처럼 예민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꿈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찬원은 짧고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예술 분야에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고난 속에서도 훌륭한 판소리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인 판소리는 발성 능력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찬원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울산과 서울에 남아있는 판소리 거장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찬원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판소리를 젊은 세대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 K-팝과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판소리가 점차 잊혀져 가자 찬원은 학교와 지역 문화원에서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판소리의 대중화에 기여했을